연말이 되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지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관계의 흐름과 운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불행을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악연은 절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흔적과 신호를 남기게 되어 있지요. 부자들을 포함한 성공한 사람들이 해마다 반드시 인간관계를 재점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년의 대운과 금전운의 흐름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흔적과 부자들이 실제 실천하는 악연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단순히 우연이나 하늘이 정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운에서 시작해서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왜 인간관계가 대운을 만들어내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실 운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운을 주느냐에 따라 내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요. 반대로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과 있으면 생각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돈이 될 기회를 놓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이 반복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이것이 바로 대운의 흐름이 됩니다.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나쁜 선택이 반복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부자들이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사람 한 명이 재물운을 막고 좋은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대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정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함께 있으면 기운과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대화를 나누고 나면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지요. 심지어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남 이후 매번 하루 종일 무기력함이 지속되거나 다음 날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악연의 대표적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심해야 할 사람은 말투와 태도에서 미묘한 무시와 깎아내림이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나를 낮추는 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거나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지요. 내 의견을 말하면 은근히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칭찬을 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주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이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 다른 악연의 흔적으로는 시간과 감정과 돈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빌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늘어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기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요. 금전적인 부탁도 자주 하고 시간을 빼앗는 일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계속 위로와 지지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인 소모만 가져오게 되고 결국 나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사람은 나의 성장과 성공과 변화를 질투하거나 비교를 유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발전하고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성공 소식에 축하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나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지요. 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꺾으려 하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를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유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타인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함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불안과 초조와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악연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거나 불안한 감정을 계속 심어주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나까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악연이 남긴 흔적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목표와 계획과 금전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사람도 멀리 해야 할 악연이지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면 부정적인 말로 흔들어 놓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거나 계획을 망치는 제안을 하지요. 내가 집중해야 할 때 불필요한 일로 신경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고 금전운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악연이 있을 때 운의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막히는지 징조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악연이 곁에 있으면 가장 먼저 기운이 탁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기운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실수를 하게 되지요. 더 큰 문제는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악연이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많아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여유도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날 시간도 부족해지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 있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연에 묶여 있는 동안 진짜 소중한 인연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연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자꾸 걱정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지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앞서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운이 찾아오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악연을 빠르게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악연 하나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곁에 나쁜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운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결단을 내립니다. 악연을 끊어내야 비로소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연은 단순히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회를 막고 대운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장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보인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단칼에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개입되고 미안한 마음도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판단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내게 어떤 기운이 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활력이 생기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관계도 있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계가 나를 충전시켜주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몇 번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운을 빼앗아가는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금전운과 대운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일이 잘 풀리는지 아니면 오히려 꼬이는 일이 많아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계획이 틀어지고 운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관계를 다시 보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약속과 책임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는 관계는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 큰 상처나 손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미래와 목표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있으면 현재에 갇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의욕을 잃게 되는 관계도 있지요. 진정한 좋은 인연이라면 서로의 성장을 돕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데요.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숙하게 대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회피하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관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은 평온할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귀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망설여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선언하듯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2주에 한 번으로 늘리고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간격을 넓혀가는 것이지요. 만날 때도 짧게 만나고 깊은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크게 의식하지 못한 채 관계가 자연스럽게 옅어지게 됩니다. 메시지와 연락을 정리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답장하던 습관을 조금씩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답장의 길이도 점차 짧게 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끝내거나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관계의 온도를 천천히 낮추게 되지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과 자주 마주치던 장소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서 생활 반경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처럼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계를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질 수 있으니까요. 연말에는 한 가지 더 해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한 인간관계 기준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종이에 올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사람 옆에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메모합니다. 기운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목표에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적고 보면 누구를 계속 만나야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부자들 중에는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한 자산가는 연말에 명단을 만들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A급은 자주 만날 사람이고 B급은 가끔 만날 사람, C급은 연락을 끊을 사람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사람은 매년 연말에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과감하게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인간관계가 깔끔해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악연을 정리하고 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신호들이 있지요.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기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날들이 사라지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감정도 안정되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상의 문제들이 풀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에는 며칠씩 고민하던 일들이 금방 해결되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지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상황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망설임이 줄어들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성과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우연한 만남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지요. 이런 기회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전운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출이 줄어들고 저축할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요. 돈의 흐름이 막혔다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게 되고 기존의 관계들도 더 깊고 편안해지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복을 받아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조언을 해주거나 기회를 연결해주거나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요. 부자들이 악연을 빨리 정리하는 이유는 이런 대운의 신호들을 빠르게 감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기운을 내보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번 연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맺어진 인연들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지요. 물론 악연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바로 대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쁜 기운을 보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연말 인간관계 정리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귀인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리는 결단이 내년의 운과 금전운과 기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관계를 바꾸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연말 마무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좋은 기운과 함께 풍요로운 인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